네, 424페이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첫 번째 도로에 관한 사입니다. 첫 번째 도로 그러면 무슨 생각한가 하면 도로는 이 생각이야죠. 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러고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런 땅이 있어요. 이 땅이 맹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때 도로에 접한 땅은 맹지가 아니에요. 도로에 접하지 않았으면 맹지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는 뭔가 이 도로. 이 도로를 한 것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에 접했으면 맹지가 아니고 건축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도로다 그러면 맹지가 돼요. 건축법은 어떠한 구조를 갖췄을 때 도로라고 합니까? 원칙 예외에서 원칙. 원칙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 거기는 사람이 다녀야 되고 두 번째 차량 통행, 차도 같이 다녀야 되고 세 번째 4m, 그 폭은 4m 이상 돼야 되고 네 번째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신설한다고 또는 변경한다고 법에서 고시가 됐거나 아니면 건축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도로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이때 도로에서는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도로, 이게 예정도로죠. 예정도를 건축법에서는 도로에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정도로가 포함이 된다. 도로가 되려면 네 가지 조건 가지고 첫 번째 사람 다니고 두 번째 차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4m 이상 되고 그러면서 법에서 고시가 됐든가 아니면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면서 위치 지정 공고가 됐든가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도로입니다. 예외 그러면 예외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조건을 다 못 갖춰도 도로라고 봐주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지형적 조건인데요.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폭 3m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생각하는 게 쉬워요.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생각하고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 근데 막다른 도로는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 볼 때는 별로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막다른 도로 그러면 쫙 해가지고 자, 이 길은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는 이 길은 몇 메터 이상이요? 4m 이상. 잊으면 안 돼요. 4m 이상. 가다 막힌 이 도로, 이 막다른 도로, 이게 막혔으니까 막다른 도로인데 이 도로의 폭은 몇 메터입니까? 그러면 길이 되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 얼마고요? 2m 이상이고 10m 이상에서 35m 이상이면 3m 이상이고 35 이상이다 그러면 6m 이상. 이 3은 시험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10m 미만이면 2m 이상,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이상, 35 이상이면 6m 이상이다. 실무에서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합격하고 난 다음. 결론이 이제 자 차가 다녀야 되냐? 반드시 다녀야 되냐? 아니요. 반드시 3m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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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예외가 있다. 예외가.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되냐? 이거는 내죠. 사람이 못 다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이 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 무슨 도로요? 예, 자동차 전용입니다. 자동차 전용.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맹지냐 아니냐 위에 딱 글자 두 개만 딱 쓰면 뭐라고? 고속도로 이렇게 쓰면 뭐라고요? 너는 맹지 맞다. 맹지. 고속도로에 접한 땅은 맹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념 중요하니까 잘 잡아놔요. 도로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입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1번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부하려면 국토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대한 체크합시다. 이해관계의 동의. 도로를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의 동의받아라.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 동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박스 1번 이해관계인 해외 거주 동의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통행로를 쓰고 있는 사실상 통로.
주민들은 그냥 동의하고 말고 떠나서 이미 도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조례가 정하는 것. 그것은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도로의 폐지 변경인데 허가권자는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도로 이해관계는 체크합니다. 이해관계는 동의받는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 등이 허가권자의 지정된 도로 변경 폐지 신청할 때도 동의받는다. 결론은 포인트 도로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때는 뭐 받는다? 이해관계는 동의받는다. 단 뭐만 단이 있어요? 지정만 단이 있어요. 단 해가지고 동의 없이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 뭡니까? 해외 거주 또 주민들이 장기간 통용로를 쓰고 있는 것은 뭐 없이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문제.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X. 허가권자가 지정된 도로 폐지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O 그래야지. 허가권자가 지정된 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O 그래야지. 그러니까 변경하고 폐지는 반드시 동의받는데 지정은 받는 건 원칙이지만 예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의무 도로에 접해야 의무 대지가 뭐라고요? 건축하는 땅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자동차 만의 통행에 사용될 도로는 제외한다. 2m 이상이 도로에 접한다. 이런 얘기죠. 이 대지에다 건축하려면 여기에다 허가를 받고 싶으면 최소 도로에 얼마 접해야 된다? 2m 이상을 접해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피한다. 그래서 2m. 근데 이 도로가 무슨 도로면 안 된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만, 예외지. 다만,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다. A가 땅 가지고 있다. 이렇게 B가 땅 가지고 있다. B 땅은 전부 다 대지에 둘렸다 해서 뭡니까? 맹지.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서 맹지를 탈출할까요? 허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자, 1번. 어쩐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 출입에. B가 A 찾아서 A야, 너하고 사이 좋지? 아, 좋지. 당연히 우리는 사이가 좋지. 있잖아.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는데 허가권자 허가 안 해준대. 왜 안 해준대? 맹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네 땅을 좀 이용해서 좀 다니면 안 될까? 오케이, 다녀. 사용승낙서 써주면 어쩐다고요? 허가가 나온다고. 사용승낙을 받으면. 자, 있잖아. 내가 네 땅을 좀 밟고 다니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무슨 얘기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럼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마침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어쩐다? 허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이 있어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질서, 허가권자 인정하는 공지가 있으면 돼요. 세 번째 써요. 3번. 농지법에 의한 농막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막. 신설단계가 써놔요. 농지법에 의한 뭘 건축할 때는 농막 지을 때는 도로에 안 접해도 허가가 나옵니다. 농막이 뭐냐? 농막이 쉽게 말하면 농기계 보관 창고요. 농기계 보관 창고. 저기서 숙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저기서 요즘은 돼요. 저게 수도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농기계 보관 창고. 농사 짓다가 참을 어디서 먹어요? 네, 농막에서. 논둑에서 그러지 말고 농막에서. 그 태풍 불면 거기서 잘 수도 있다고 거기에서 숙식도 한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농막도 이번에 법 완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돼서 농막도 안 접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강화죠, 강화. 강화는 뭐냐? 몇 메터 접하라고? 2m 접하라고. 2m는 택도 없고 4m 접하라, 4m. 4m 접하면 허가해 줄게, 이런 얘기. 자, 이 대지에다 건축을 하는데 건물의 규모가 커요. 연면적 얼마입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앞에 도로폭이 넓어요. 도로폭이.
도로 폭이 6m 이상. 6m 이상이면 차가 왕복이에요, 왕복. 왕복하는 도로에 얼마를 접하냐? 4m 이상을 접해야 돼요. 즉, 2천 이상 되는 건축을 하고 싶으면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한 땅이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마침 뭐다? 공장이면 2천이 아니고 공장은 3천 이상 될 때부터 이 조건을 따지겠다. 공장은 3천 이상이면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한다. 시험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오니까 암기 좀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서입니다. 건축선, 건축한계서입니다. 건축한계선. 어디에서?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이 대지에다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냐? 그 선을 보고 우리는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원칙은 어디입니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원칙은 도로와 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어요. 1번 필지, 2번 필지. 이서이 뭐라고요? 이서이 뭐라고요? 건축선. 이서는 뭐라고요? 인접대지 경계선.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게 뭐라고? 건축선이라고. 건축선은 건축한계선.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가지 말라고. 이게 건축선이니까 건축할 때 이 선 넘어가지 말라고. 이거는 건축선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건축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런 선은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 그렇게 해야 건축물 건축하도록 건축물이 도로 밖으로 나오는 걸 막겠죠. 그래야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도로가 침식당하는 것, 잠식당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건축선의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인데 예외해가지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소요너비에 못 미친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로가 있어요.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힘이 없으면 이 도로의 소요너비는 몇 메타요? 4m 이상. 막힘이 없는 도로의 소요너비는 몇 메타요? 4m 이상. 막혔다 그러면 2, 4분 6이지. 2, 4분 6. 막히면 2, 3분 6. 안 막히면 4m. 양측에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양측에 대지가 있다. 건축선은 여기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분명히 4m 이상 돼야 되는데 폭재 보니까 2m밖에 안,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건축선이 어디냐? 이 선이 건축선이 안 된다고요. 몇 m 만든다? 4m 만든다. 중심에서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2분의 1만큼 물러서자. 4m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양쪽으로 2분의 1만큼 4m에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 이 선이 건축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몇 m 도를 만든다? 4m 도를 만듭니다. 이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이다. 가로 10, 세로 10이면 땅. 토지 면적 얼마라고요? 100제곱미터. 근데 이 땅에다 이제 건축할 때 쓰는 대지 면적은 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서 빠진다고. 얼마가 빠졌다고? 예. 2m가 있는데 4m를 만들었으니까 얼마 빠졌어요? 1m가 빠졌죠. 얼마 남았다? 9m. 9 곱하기 10이니까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다.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지만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우리가 중개한다, 중개. 이 땅을 누구한테 판다? 우리는 을한테 판다. 을한테 설명합니다. 사장님 있잖아요. 이 땅 면적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대지 면적이 있잖아요. 90제곱미터입니다. 을이 무엇이라고요? 이거 토지 면적은 얼마인데 100인데 대지 면적은 90입니다.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을 산다고요? 90을 산다고요? 지금 당신이 중개하는 게 나한테 100을 지금 중개하는 겁니까? 90을 중개하는 겁니까? 뭐라 해야 돼요? 100이라고 100이라니까 100인데 그럼 90은 뭐냐고? 건물 지을 때는 90만 쓴다고. 그러면 저 10이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0제곱미터. 그러면 이게 10제곱미터가 내 땅이라는 얘기입니까? 남의 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네 땅이다, 네 땅. 네 땅인데 뭐를 못한다? 건축 못한다. 그럼 내가 못 쓰겠네? 못 쓰지.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내 땅도 아니는 못 쓰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거는 몇 미터 도로 나오고 4m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만들어지면 어차피 이 부분 어쩌고 도로 부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그럼 어쩐다고? 수용하고 그때 돈 준다고. 그 돈 받기 전까지는 어쩐다고? 니 땅 맞다고. 근데 어쩐다고? 쓸 수는 없다고. 저 부분은 저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두 번째, 첫 번째 다시 소유업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제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자, 막힘이 없으니까 몇 메타요? 4m인데, 4m인데 가서 재보니까 얘 또한 2m 밖에 안 되네. 얘도 가로 10이고, 세로 10이네. 반대편에 하천이 있네, 하천. 경사지, 낭떠리 있네. 선로부지, 철길이 있네. 이쪽이 후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타깝지만,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에서 소요 너비 몇 메타? 4m 물러난 선. 그럼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8 곱하기 10. 대지 면적이 얼마다? 80이다. 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로 모퉁이 건축선. 도로 모퉁이 건축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는 뭐가 다녀?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사람이 이렇게 그 태양이 뭡니까? 태양의 후예? 그제 끝났나요? 어제 끝났어요? 저는 그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직까지 말만 듣고. 무슨 얘기는 자 이렇게 여기는 뭐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직각으로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송중기 꺾은 거 못 꺾은가요? 자꾸 저 군이니까 씩씩하니까. 근데 차가 가다 직각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로폭이 넓으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로폭이 좁으면 이게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그러니까 차량 통행을 원활하려면 다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뭐를 만들고 도로, 여기도 도로 이렇게 해야 통행이 원활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타는 거에서 자 이만큼 자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자른다 그러면 이게 건축선인데 이만큼을 자른다 그러면 이게 건축선이 되죠. 이 부분의 면적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가각전제 한다는데 가각전제 도로가 뿔각 잘라서 대지 면적 제외. 이게 가각전제. 시험 끝나고 합시다. 시험 끝나고. 처음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그 정도 말고 대지 면적 제외. 3번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은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라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다. 도로가 이렇게 있다. 도로폭이 몇 메타냐? 10m다. 10m. 몇 메타 이상이면 되는데 4m 이상이면 되는데 10m 도로면 당연히 여기가 뭐라고요? 도로와 대지 경계선 건축선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선이 뭐라고? 건축선이니까 건물이 이렇게 건축선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축선까지 건물이 이렇게 빽빽이. 여기도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선까지 빽빽하게 이렇게 건축해 놓으면 시야가 확 트여 보여.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의 위치 환경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건물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데는 도시예요. 도시지역에서 이게 건축선인데 이 건축선 뒤로 강제로 후퇴해가지고 이게 건축선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정 건축선이요.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4m 이내에서 후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건축을 하더라도 봐요. 자, 이게 지금 지정 건축선인데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건물이 있는 애들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건물이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지정 건축선이 이렇게 걸리면 건축할 때는 이 선 뒤로만 이렇게 전부 다 이 선 뒤로 해야 도로에 빈 공간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이요. 그게 지정 건축선인데 포인트는 도시지에서 몇 메타요? 4m. 도시지에서 4m 이내 후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지 말고 이거 4m 후퇴 지정할 때 건축인의 심의할까요? 저런 것도 건축인의 심의할까요?
당연히 해야지. 뭘 거면 해야지. 저것도 결정인데. 심의 거쳐서 지정했으면 저런 것도 알려줄까요? 고시는 해야지. 상식이에요, 상식. 물어보면은 무조건 하는 거 무조건.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다. 심의, 고시 안 하는 거 딱 3군데 있어요, 3군데.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줘. 그거 정리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어디에? 1+1. 조그만 거 안 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그거 활용 못해서 그러지, 그거 활용하면 되게 유용해요. 거기 보면 뒷부분에다가 필요한 거 정리 다 해놨어요, 뒷부분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보면서 정리, 5월달부터는 그거 보면서 정리해준다고. 5월달부터는 조금만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4m 이내 후퇴 지정할 수 있고, 후퇴 지정할 때 당연히 건축의 심의 거치고 지정했으면 고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의 면적은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이런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입니다. 대지 면적 제외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땅 맞다. 대지도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지역입니다. 건축선이 뭐라고요? 이 선 넘어오지 마라가 건축선이요. 그러니까 별거 있습니까? 건축물 건축하든 담장을 쌓든 뭐 넘지 말라고? 건축선 넘지 말라고. 아주 쉬워요. 건축선에 의한 건축지역은 자 대지, 도로, 대지, 도로. 이 도로폭이 몇 메타냐? 10m다. 건축선 어디겠습니까? 도로와 대지 경계선,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이요. 건축을 하든 담장 쌓든 이 선 넘지 마라. 이게 뭐라고요? 건축선에 의한 건축장. 단 지표 아래, 땅 속에서는 지표 아래에서는 그러지 넘어갈 수 있다. 먼저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다 뭐 해야 되니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거 똑 잘라보면 편식이 좀 더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고. 두 번째, 도로변에서 높이 재가지고 여기까지가 높이 몇 메타입니까? 봤더니 높이 4.5 이렇게 이쪽이 전부 다 이하죠. 이하. 건축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창문. 반드시 창문. 창문을 열고 닫을 때 4.5 이하는 넘어가면 안 된다. 건축선 넘지 마라. 넘어가도 괜찮다. 4.5라는 게 우리가 도로 다니면 고가, 육교, 터널, 빨간색으로 높이 제한 몇 메타? 4.5m. 차량 통과 높이 제한이 4.5니까 4.5. 4.5 이하는 뭐가 다닌다? 차가 다닌다. 건축선을 넘어가서 뭐다? 도로다. 도로는 뭐가 다닌다? 차가 다닌다. 문 열고 내다보면 뭐가 온다? 차가 온다. 내다보면 차가 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4장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는 구조, 재료, 설비부터 해가지고 농지법, 건축법, 농지법 딱 마무리 짓고 마지막 주에 주택법 하기. 자, 문제 보세요. 문제. 자, 문제 봅시다. 문제 1번입니다.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여 동일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해체하고 옮겼으니까 이전이 아닙니다. 이전이 아니면 뭡니까? 라고 절대 안 물어봐요. 이전이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죠. 이전이 아니야. 2번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당연하지. 증축입니다. 3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는 담장 봤습니까? 담장 못 봤나요? 담장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담장 못 본 사람이. 담장도 모릅니까? 세상에? 담도 몰라요? 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담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담에 무슨 지붕이 있어요? 그 뭡니까? 공작물 축조.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 축조. 4번 건축물이 재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의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쌓으면 뭡니까? 재축. 5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 철거
그 대지의 정정과 동일한 규모에서 다시 하면 개축이죠. 그러면 틀린 것은 3번. 2번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1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건물을 지었다. 있는데 떠지었으면 증축. 신축이 되려면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부속이 있는데 주대인 지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있는데 떠지면 무조건 증축. 2번 기존 3층의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층수를 5층으로 늘렸다. 증축. 지진으로 멸실된 건축물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쌓았다. 재축. 주역을 해체하지 해체하고 아니하고 하지인데 하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 옮겼다. 좌우지간 해체하고 옮기든 안 하고 옮기든 건축은 건축입니다. 해체하고 옮기면 개축이고 해체 안 하고 옮기면 이전이고, 이건 해체하지 않고죠. 해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둥 하나 증설해서 건축 면적을 넓혔다. 증축이에요. 증축.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전부 다 건축입니다. 몇 개요? 5개. 3번 건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건축 면적 200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 면적 100인 주택을 쌓았다. 철거하고 정정규모 이하. 개축이죠. 개축. 철거 이하니까. 2번 50인 주택이 제로 멸실되어 그 대지에 다시 40인 주택을 축조하는 행위는? 그건 재해니까 재축. 3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행위는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냐고 공작물 축조다. 건축물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죠. 보세요.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는데 A 대지는 건축물이 있고 B 대지는 건물이 없어요. 건축물이 없는 B 대지에다 담장을 쌓습니다. 뭡니까? 공작물 축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 담장을 쌓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요. 건축물에 딸린처럼 딸린. 담장은 딸린. 여기 담장은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린 게 안 되지. 건축물에 딸린 담장이니까 그러면 이 담장이 뭐가 된다고? 너는 건축물이다. 건축물에 뭐가 돼요? 건축이지. 건축. 건축이면 저 담장 쌓는 게 신축일까요? 증축일까요? 개축일까요? 재축일까요? 이전일까요? 신축은 도대체 안 되잖아요. 증축.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가 늘어나면 증축이요. 뭐가 늘어났습니까? 면적이 늘어났나요? 아니요. 층수가 늘어났나요? 아니요. 높이가 늘어났나요? 아니요. 개축은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건데 도대체적인 철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재축은 멸실되고 다시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전은 옮기는 건데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네 이거.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이 증축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증축으로 본다.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증축이 돼요. 증축이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행위는 건축 행위 중에서 증축이다 그래야죠. 3번 30제곱미터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400인 주택을 축조하면 뭡니까? 신축이죠. 신축. 5번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물과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은 별도로 부속 지어주 뭡니까? 증축. 4번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옳은 것은 4번. 4번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 것. 1번 경관지관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 얘는 수선. 대수선이 되려면 미관지고. 2번 기둥을 두개 증설해서 옆면도 넓혔다. 증축. 넓히면 증축이에요. 증축. 3번 방화벽 20제곱미터 증설해체. 방화, 계단, 경계벽은 숫자 나오든가 말든가 무조건 뭐다? 무조건 대수선. 얘는 대수선. 4번 벽면적 70제곱미터 수선 변경인데 내력벽이 아닙니다.
비내력벽은 백날 해봤자 수선. 내력벽이면 30 이상 했을 때 대수선이지. 내력벽이 아니니까 수선. 5번 한 층의 중간을 막아서 두 개 층 만들었다. 층수가 늘어났잖아요. 정축. 한 층의 바닥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전체 연면적이 늘어났잖아요. 정축.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주요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바,지, 보, 내, 주, 기, 바닥, 지, 지붕틀, 보, 내, 보, 내력벽, 주, 기, 주 계단, 그리고 기가 기둥. 뭡니까? 답은 4번 지붕틀. 6번입니다. 6번.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지하층 설명하는데 아까 지하층 개념은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반이 잠기면 지하층, 반이 잠기면.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 우리는 지금 몇 층에 있어요? 2층에. 우리는 지하층 2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지하층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고. 네, 땅 위에 있으니까, 땅 위에 있으니까. 뭐가 땅 위에 있어요? 네, 건물이 그러면 안 되지. 바닥이 땅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지하층을 따질 때는, 그러니까 지하층을 따질 때는, 자, 이게 지표면 땅이죠, 땅. 바닥이 땅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이런 얘기요. 지하층은 밑에 있어야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첫 번째,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 층 높이. 윗면이 아랫면이요? 여기는 윗면이 아랫면이요? 아랫면. 바닥 슬라브 두께 있으니까 두께. 바닥 구조체 윗면. 바닥 구조체 아랫면. 바닥 구조체 아랫면. 바닥 구조체 윗면. 윗면에서 윗면까지 이 높이를 보고 우리가 층고, 한 층 높이, 층고. 자, 그러면 이게 지하층이 되려면 이렇게 방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이 층 높이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 잠기면 뭐라고? 지하층이다. 그러면 1번 해당 층 높이가 5m고 지표면계의 평균 높이가 3m면 반 잠겼습니까? 층 높이가 몇 m고? 5m고 평균 높이가 3m면 반 잠겼어, 안 잠겼어요? 2분의 1이면 2.5m만 들어가도 반인데 3m만 짠답니까? 훨씬 더 잠겼지. 지하층입니다. 2번 해당 층 높이가 6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의 평균 높이가 3m 미만이면 이게 몇 m인데? 6m인데 평균 높이가 3m 미만이랍니다. 3m가 안 됐잖아요. 3m 이상이 돼야지. 지하층이 아니죠. 3번 층 높이가 6m인데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3m다. 이게 지금 층 높이는 몇 m인데? 6m인데 최저 높이가 3m다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서 여기 2분의 1이 잠기면 이쯤 2분의 1 되겠죠? 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쫙 해가지고 이 선을 갖다가 우리가 2분의 1 선이라고 하고 2분의 1 선. 그러니까 6m에 2분의 몇 m고? 3m. 여기 몇 m고? 3m인데 자, 거기 보게 되면 최저 높이가 3m다. 그러면 지표면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 지표면이 샥 해가지고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거 가중 평균하게 되면 3m보다 더 잠겼어요? 덜 잠겼어요? 당연히 더 많이 잠겼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지하층이지. 3분의 1만 잠기면 2분의 1만 잠기면 되니까. 4번 층 높이가 4m고 지표면계 최저 높이가 2m면
똑같은 거지. 6, 3이나 4이나 똑같아요. 5번 층 높이가 4m인데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면 당연히 지하층이지. 그래서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고 7번 건축법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에 건축할 경우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문, 철, 곡, 건, 수 모든 것 다 안 쓴다. 모든 것 다 안 쓴다.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2번 고속도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상 모든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3번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관리로서 통읍이 아닌 적은 그러면 니죠. 니 도시 지구단위 통읍이 아닌 니잖아요. 니 거기 건축선 적용한다. 대지 분할 제한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 4번 지구단위가 아닌 계획관리로서 통읍이 아닌 적은 또 니네 건축선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 5번 지구단위가 아닌 계획관리 통읍이 아닌 적은 용적률 적용한다는다? 한다. 지구단위가 아닌 계획관리 통읍에서 적용 안 하는 거 3개 있어요. 뭐라고? 하나 도로, 둘 방화지구, 셋 대지 분할장. 도로 안에 몇 개 있다고? 4개. 도로와 대지 관계, 도리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장. 답은 5번입니다. 8번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석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거는 답이 뭐 아닌 뭐다? 합칠 걸, 이거 합칠 것, 합병이 불가능, 합칠 것, 둘 중에 하나니까 그게 몇 번에 있나 찾아야지 1번부터 읽으면서 해석하면 안 돼요.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네.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각 필지, 지번부여지기 서로 다른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 단 소유자는 동일하는 소유권의 권리관이 서로 다르다. 니 그럴 줄 알았다. 답 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뻔하지. 소유자는 다르나 소유권이 같다 이러고 나오든가, 소유자는 같은데 소유권이 다르다 그게 나오든가. 그게 아니면 뭐가 하나 또 있어요. 안 나왔지만 합칠 거를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 소유자는 같아야 된다. 그게 나오겠죠, 답으로. 9번 이종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숫자를 보지도 말고 극장, 전기업소, 골프장, 일반음점,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얘는 일종근생. 답은 5번이고 10번 건축물의 용도, 분류 잘못 연결된 거. 동물은 문화집회. 동물 및 식물이 아니고 문화집회. 주유소, 위험물, 동물병원, 이종근생, 병원, 의료시설, 동물병원, 이종근생,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일종근생, 단란주점, 이종근생. 11번입니다.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는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나오면 머릿속에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그걸로는 택도 없이 안 돼요. 9개로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빨리 쓰라고. 빨리 최대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써놓고 문제 생각해야지 머릿속에 안 돼. 현장 가가지고 빨리 써야 돼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쓰고. 자, 창고가 발전이다. 창고는 뭡니까? 산업. 발전은 전기통신. 밑으로 갔네. 신고. 위락이 의료다. 위락은 뭡니까? 사람 많이 모인다. 문화집회. 의료는 뭡니까? 의료는 교육복지. 내려갔네. 신고. 3번 운수가 수련이다. 운수는 어디 있죠? 산업에 있죠. 산업. 수련은 교육복지. 쭉 내려갔네. 신고. 4번 수련이 업무다. 수련은 교육복지. 업무는 주거 업무 아닙니까? 내려갔네. 신고. 5번 의원을 2종 근수로 간다. 의원은 1종 근생. 2종 근생은 옆으로 가야 되는데 다중이네. 다중은 영업에 있거든. 영업에. 이렇게 올라가네. 허가. 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으로 간다고. 영업으로. 그런 게 올라갔으니까 허가. 답 5번. 12번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광역시에 소유하는 건축물인 경우 광역시장에 허가받고 신고된다. 섞지 말고.
용도변경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오면 자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온 순간 X예요. 용도 변경에 대한 권한은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시면은 누구? 군수구청장이에요. 군수구청장. 2번 교육복지시설을 문화집회로 변경할 때는 허가받는다. 빨리빨리 가야지. 교육복지가 문화집회로 가네? 올라갔네? 허가 맞네요. 3번 문화집회가 전기통신을 가면 신고한다. 그거 바로 위에 있는데 그것도 허가받아야죠. 4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 신고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옆으로 뭡니까? 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다. 허가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해라고. 5번 용도 변경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 용도 변경하면은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무슨 소리요? 104인데 104, 5설 허가 신고 100 이상 사용 승인 받을 것, 허가 500 이상 설계할 것. 그러니까 너는 100 이상이니까 뭐 해야지? 사용 승인 받아야지. 그래서 문제가 옳은 것은 몇 번이요? 2번. 13번 건축 허가등이 가능성입니다. 틀린 거. 1번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에 들어가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가 허가받는다. 21층 이상 10만 이상 아닙니까? 누가 허가한다? 특별시장, 광역시가 허가한다. 5. 2번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라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에 첨부해서 도지사 승인받는다. 5 그래야죠. 3번 건축하나 착공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2년 이내 1년 연장할 수 있다. 5. 4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설계도를 첨부해서 허가권 제출한다. 아니 허가 받으려면 허가 신청서에다 설계도서 첨부 안 합니까? 허가권자 찾아가야 돼요? 면장 찾아가야 돼요? 허가권자. 그러면 뭐네? 5네. 5번 허가권자는 주택에 대한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고 2년 내 착수했으나 공사하려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해야 된다. 이게 허가받고 몇 년 내 착수한다고? 1년. 공장이면 3년. 그거를 피하려고 일부러 주택 쓴 게 주택. 공장이 아닌 것들은 1년. 1년 내 착수. 1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한다. 1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능 인정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고 14번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것. 1번 연면적 10분의 3 층수로 층수가 21층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하필이면 공장이냐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승인을 안 받아요. 공장이니까 안 받고 2번은 창고니까 안 받고 숫자는 좋았는데 3번은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뭘 찾으라고?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 3층도 안 되고 1000도 안 되고 4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뭘 찾으라고? 위락 숙박 그럼 4번은 됐죠. 승인받아야죠. 5번 자연환경 수질보호 뭘 찾으라고? 3층 1000 5번도 규모가 안 되잖아요. 규모가. 답은 4번이에요. 15번 건축허가 제한 등 틀린 거. 1번 건축허가 제한할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에 심의 거친다. 5. 2번 특별시장의 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국장이 해제 명할 수 있다. 5. 3번 국방장관 요청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물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그것도 5. 4번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물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의사가 시군구청의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어요. 5번 장기간의 건축 제한을 방지해서 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면 연장할 수 없다. 아니요. 1회 1년 됩니다. 답은 5번. 16. 신고 대상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풀어봐요. 스스로.
끝까지 거기 안 들어. 계속 보고 있는 게 프린츠가 계속 보고. 그 정도 이미 다 읽었지. 뭐 단순 암기인데. 몇 번입니까?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몇 번이요? 5번이지. 아이고, 불안하게 말해요. 자신있게 말해야지. 뭐 틀리든가 말든가지. 5번, 공업적에서 500인 3층, 3층은 안 되죠.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공업적, 지구단위 산업형,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3층이면 허가. 답 5번이고, 17번, 건축 허가 등 틀린 것. 1번,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 상실? 좋아요. 1년. 신고 1년. 허가도 1년이잖아요. 신고도 1년. 2번, 위 일의 경우 건축주 요청해서 착수기가 1년 연장할 수 있다? 있다죠. 있다. 3번, A도 BC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는 건축주는, 그 다음 읽어봐요. 잘 읽어봐요. 뭐라고? A, 도지사에게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고? 허가 대상 건축물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라고. 허가권자.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요. 누구한테? 비시장한테. 힌트 줬잖아요. 거기서 버벅대잖아요, 지금. 자, 4번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하천법 하천점유허가 받은 걸 봅니까? 네. 보지요. 계산, 농하. 5번 위락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8번 사용승인 틀린 거. 1번 건축주가 공사 완료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해야 된다. 건축주가 공사 끝나고 건물 쓰고 싶대요. 공사 끝난 다음에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 해주세요. 신청합니까? 해야지. 당연하죠. 이번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한 걸로 본다? 네. 본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제생 많다니까.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네. 당연해요. 4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보고서와 공사 예정도 첨부해라. 감리 완료 보고서는 누가 만든다?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지. 감리 중간 보고서가 아니고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 4번 틀렸죠. 5번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승인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까 했죠. 연장은 되지만 기간 횟수는 없다. 다음 주에는 건축법 얘기했어요. 뒷부분하고 농지법 하는 걸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